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소방관계법령 3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칭으로 우리는 화재 예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화재 예방법이다. 이 화재 예방법에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는 것은 제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방관 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방관 서장. 소방관 서장이라는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이 소방관 서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지역은 이렇게 기역부터 치읍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시위공, 노목석, 산소,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지역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하는 지구이다. 위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물은 위험하고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밀집판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장 창고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 목조 건축물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소방시설과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 발생 시에 취약하겠죠. 따라서 이런 지역 또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물류단지, 여러분들 물건 구입하시는 쿠땡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방관 서장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방관 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OX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소방서장이 하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그럼 누가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이죠. 키포인트,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한다. 답은 네, 맞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선임 대상물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나눌 때는 특급, 1급, 2급, 상급으로 급수가 나눠지며 특급이 가장 높은 급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기준이 50층입니다. 이때 이 50층은 아파트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층수를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제외 50층 이상인 경우 높이로 치자면 한 층에 4m입니다. 따라서 200m 이상인 아파트를 우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3층이고 지상 47층일 때 지하 3층에 지상 47층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급인지 아닌지 단서가 필요하겠죠. 아파트인 경우에는 특급이 아니겠죠. 아파트가 아니면 특급이 맞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로 치자면 4m를 곱해서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더해서 50층이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는 특급이 맞고 아파트로 치자면 지하층을 제외하기 때문에 47층입니다.
따라서 특급이 아닌 1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에서는 30층 기준이며 높이는 4m를 곱해서 12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도 1급에 해당이 되며 면적으로 따지면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우리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1000톤 이상이다. 이때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1급을 집중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공동, 옥스, 물이다. 2급은 공동, 옥스, 물이다. 공동은 공동주택, 옥은 옥내 소화전 설비, 스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물, 물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물이 2급에 해당이 됩니다. 3급은 자탐 설비로 불리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산 문제에 자주 빈출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기준으로는 300세대 초과할 때마다 한 명이 추가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로 나누어 주면 2명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옆단지는 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으로 나눠졌을 때 2명은 안 되죠. 1.땡땡땡입니다. 그러면 1명의 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할까요? 2명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연면적 15,000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45,000이다. 그러면 15,000이 기준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면 답은 그렇죠. 3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연면적이 45,000인 경우에는 3명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하다. 그 밖에 노숙의 기수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노는 노유자 시설,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머무르는 시설이 되겠죠. 숙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은은 의료시설이 되겠고, 기는 기숙사입니다. 수는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00이 안 되고 미만이고 플러스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다면 숙박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가로 안의 문구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조건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몇 층 이상 또는 지상 120m 이상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은 아파트 30층이 기준이 되겠고 4m를 곱하면 높이 기준은 120m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가 아니죠. 이 경우도 1급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5,000,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1급에 해당이 되며, 가연성 가스는 기준이 얼마였죠? 네, 그렇죠. 1000톤.
이상인 경우에 1급에 해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20m를 4로 나눠보겠습니다. 4m로. 30이 되겠죠? 가로는 30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로 안에 문구가 있었죠? 바닥 면적이 15,000이 안 되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무슨 시설?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다음은 12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선임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대상물에 선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선임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행령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은 똑같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 건물에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인원은 전부 다 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급은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소방설비 기사인 경우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며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경력 7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급의 경우에는 특근 5, 7, 20이다. 1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 취업이 바로 발급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7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급은 7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과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등급과 관계없이 위험물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경력이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급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2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실 때는 특 5, 7, 20, 7, 3, 1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괄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몇 급이 될까요? 몇 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특은 5, 7, 20이라고 했고 1은 1급은 7, 2는 3, 3급은 1이라고 했습니다. 7년이기 때문에 답은 1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기 취급의 감독은 땡땡땡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 라고 했는데 화기 취급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또 누구의 업무일까요? 네, 그렇죠. 관계인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5번까지는 같습니다. 같고 나머지 6, 7, 8, 9 이 네 가지 경우는 뭔가를 배워야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조금 구분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관계인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관계인은 뭐다? 소의 관점이다, 수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관계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은 뭔가를 배우신 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는 일이 화기 취급 감독,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초기 소화를 하는 것이죠. 피난시설 방화구의 방화시설을 관리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 등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과 교육, 그리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하는 것, 피난 계획을 세우는 것, 즉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것, 이러한 업무 수행에 관한 것들을 기록 유지하는 것들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일, 14일. 선임은 한 달이 되겠고 선임 신고는 2주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30일, 한 달 내에 하셔야 되고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이 바로 어디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1.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 취급에 대한 감독을 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이걸 우리는 초기 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인은 피난 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 소방계획서 작성은 배워야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이 아니라 누구이다? 배운 사람. 누구? 그렇죠. 소방안전관리자이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선임 대상물과 선임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